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1일 오후 5시 반입니다. 1시간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만 중대한 이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발표를 했는데,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지난달 26일 의원실의 심재철 의원실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를 관세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관세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이미 종결됐다.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발입된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렇게 심 의원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발표를 막고 있는지 관세청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은 알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파장이 두려우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는데 왜 정부가 발표를 안 하냐. 그래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 이 김명문 관세청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것은 그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루 전 26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김명문 관세청장은 결론이 나왔는데 국회에 나와서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 국제적으로 지금 대단한 관심인데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또 자꾸 의혹이 가중돼 가지고 요새 SNS에서는 쌀값이 오르고 있는 게, 우리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그 대신 쌀로서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쌀로서 대신 그 지불하다가 보니까 쌀이 모자라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 하는 이런 루머까지 막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신속하게 발표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느냐 하면, 이것도 당연히 한국에서 수사기관이나 관세청에서 적발해서 보고를 했으면은 이런 낭패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이게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한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절박한 문제면은 우리 수사기관, 해경, 해군, 국가정보원, 외교부 할 것 없이 눈에 불을 켜고 금수가 수출이 금지된 북한의 석탄 등등이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엔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여기에 무슨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심을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확인이 된 두 척, 이게 아마 약 9,000톤 되는 모양인데요. 확인이 된 겁니다. 이 확인 안 된 거는 또 더 많을 가능성이 많죠. 증거가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청진, 원산 등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제3국 배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은 파나마 중국 선적, 리치글로리는 시에라레온 선적인데 거기에 옮겨 실어 가지고 스카이엔젤호는
9월 20일에 출발해가 10월 2일에 포항에 도착하고, 인천에 도착하고, 리치 글로리호는 10월 11일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었다. 이게 환적한 걸로 제일 처음에 잘못 나왔는데 나중에 거기에 짐을 완전히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수입한 사람이 한국 회사라는 거죠. 한국 회사. 한국 회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 산하의 동서발전 회사다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 말고도 또 다른 무슨 뭐 제철소 운운하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몇 개의 금융기관이 관련되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는.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전번에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괜히 백지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폭염 속에서 원전 이 대정전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국민들을 노심초사하게 초조하게 만들었는데 그 반대로 석탄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석탄 수입. 원전 발전소의 가동을 일부러 줄이고 그 대신에 그 비싼 석탄을 수입을 해가지고 오염물질인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석탄 수입이 작년에는 14.6%가 늘었고 올해는 21.1%가 늘고 내년에는 23.9%가 또 그 비중이 전체 수입량 중에 러시아 석탄의 비중이 14.6%에서 21%, 24%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석탄 안에 북한산 석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노려가지고 이 중국 등등 관련 이게 일종 밀수인데 밀수꾼들이 러시아 석탄으로 살짝 속여서 러시아를 경유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도록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트는 에어컨이 이거 북한산 석탄으로 트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또 북한이 공갈을 칩니다. 북한이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상한 매체를 통해서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 압박 노름에 매달린다면 북남 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미국에서 잔뜩 신경을 쓰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재에 걸리면은 즉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게 2791호입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751호에 의해서 북한산 석탄은 전면 금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협력을 하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누가 하느냐? 유엔이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할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관계된 수입업자라든지 또는 대금 결제를 해준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제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큰 회사나 은행이 달러 결제 못한다고 하면은 그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미국이 갖고 있는 제재, 그러니까 제재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응징 방안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딱 물려가지고 큰 소리 못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럼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 수입업자는 작은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일 겁니다. 뭐 보통 석탄을 이렇게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은 제철 회사 아니면은 발전소죠, 발전소.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아직도 조사 중이다. 이게 북한산인지 아닌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변명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석탄은 어디 석탄이냐 하는 것은 이미 자세한 성분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수입할 때 그냥 돌덩어리 그냥 수입합니까? 석탄의 성분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매기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때 뭐 쿠웨이트에서 석유를 수입하면 중질유라든지 저 카다피가 있었던 리베아에서 석유를 수출하면 이건 경질유라서 아주 값이 좀 더 낮게 계산해 준다는 이런 식으로 석탄, 석유는 그 성분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인 줄 모르고 수입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석탄 수입에 관련된 이 회사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일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정부 통제를 정부에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수입해도 좋으냐고. 그때 정부에서 수입해도 좋다. 대북 제재지만은 요새 자칭 요새 뭐 민족 공조가 유행이니까 민족 공조 차원에서 수입하라고, 아니면은 난 모른 척 하겠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이것을 몰랐다고요? 모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모르기가 힘들다고. 이 문제가 되는 배가 수시로 한국에 왔다 들락날락 했다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사정보기관도 요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맞춰가지고 제재에 구멍을 내는데 협조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한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만이 아니고 이건 반역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이고 이적 행위죠. 핵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가 단결해가지고 제재를 하는데, 한국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아니면 회사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제재에 고의적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북한에 현금 외화가 들어가도록 했다고 하면은 이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적 행위에 준하는 죄가 되니까 엄청난 겁니다. 또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해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정보원을 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관계자로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고, 이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핵무기 개발에 서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과 성격이 똑같아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시켜서 수사를 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해가지고 이거야말로 독립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해야 합니다. 독립수사단, 아무 대통령 지시만 받는 그런 수사단이 과연 법적으로 그게 정당하냐 여부를 논외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든지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든지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든지 해가지고 특별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우스운꼴이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